그 당시 돈도 돈이지만 결국 이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유전을 뽑을 수 있는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못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남미도 거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자, 오늘의 투자 컨설팅은 중남미 한국 진출 기업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줄은 저는 좀 몰랐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진출 한국 기업이 다양한가요? 중소 대기업 그룹까지 진출되어 있나요? 여기에 중남미 진출 대표적인 한국 대기업은 어디인지, 여기에 중남미와 대한민국 관계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이 관련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셔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봤던 이 수리남도 중남미에 있는 위치한 국가로 홍어를 판매를 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난해 홍어 수입량이 4,614만 톤인데요. 수리남에서는 홍어가 하나도 수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614톤의 대부분이 남미에서 홍어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중남미에 우리나라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자, 이 중남미 기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어디냐 하면 바로 멕시코입니다. 특히나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멕시코. 미국 같은 경우는 IRA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건데, 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국가 위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조 플러스에서 완성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 밑에 있는 이 멕시코가 전략적으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멕시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 앞서 질문하신 분이 얘기했죠. 중남미에 맞냐고 물어봤었죠. 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십시오. 자, 여기 현대차도 있죠. 마주스틸, 그 다음에 LS 오토모티브, 삼성, LG, CJ, 포스코, 그 다음에 은행들도 있죠. 기아도 있죠. 없는 데가 없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지금 멕시코에 들어가 있다. 특히 어떤 기업들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LIG 넥스원, 우리 방산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지요, 그죠?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벌써 대한민국 방산 기업 중에 유일하게 콜롬비아의 중남미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시장 개척하고 사업을 계속 했었다는 거죠. 그 노력 덕택에 2012년부터 함대한 미사일 해성을 콜롬비아 해군에 납포한 결과 얻었고, 콜롬비아 해군은 지난 7월에도 해성 미사일 운용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LIG 넥스원과 여전히 끈끈한 동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 쪽이 참 다 좋은데 중남미가 공략하기 좋거든요. 근데 중남미가 대부분 좀 잘 사는 나라가 잘 없어요. 잘 사는 나라가 없어.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 그나마 잘 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이 브라질에 있는 바로 이 현대차 브라질 공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현대 자동차의 브라질 공장은 2012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 7억 달러가 투자됐죠. 가장 크게 제가 투자된 거라고. 또 특히나 고 정몽구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투자 결정을 남긴 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데가 바로 이 현대차 브라질 공장이에요. 그리고 옥중 결제를 했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브라질 공장에 많은 돈을 투입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남미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브라질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한 15만 대 정도,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트레시스의 3개 공급업체와 3km 길이의 테스트 트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하네요. 여기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연구개발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작년 9월 25일 기준으로 이 현대 브라질 누적 판매량이 얼마나 되었냐면 175만 8,810대를 기록했고요. 이 브라질 판매량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서 3만 8,942대만 빼면 나머지는 다 브라질에서 판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남미 투자는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게, 자, 일단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기재부가 미주개발은행과 손잡고 한국 기업 및 중남미 시장을 진출했다는 거죠. 이 IDB는 중남미의 카리브 지역 국가의 경제 사회개발과 지역 통화를 위해서 19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인데요.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진출했던 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는 있지만 중남미 쪽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불편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을 기업들과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 같으면 뭡니까? 우리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 선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중남미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훨씬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참석한 기업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니까 LG, U+, 현대건설, 삼성, SDS, 카카오, 자, KT넷 16개사. 이 16개사는 다 대기업이겠죠. 그죠? 여기에 현대차, LG전자, 하나비전은 1:1 상담에 중소, 중견기업이 13개사, 그 다음에 AI, 스마트시티, 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이 8개사. 자, 이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 기업까지 이제 중남미 시장을 노린다는 거죠. 자,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지 기업인, 여기에 중남미 정부 협회 고위급 인사 등이 다수 참석인은 약 2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외국 나가는데 보면, 특히나 보면 뭐 미국 쪽이라든지 쭉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까지 갔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하고 투자 유치, 일명 MOU 이런 걸 받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남미에서 투자 유치, MOU 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들이 이제 지금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남미에서 투자 유치를 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리님이 도로코도 멕시코에서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미 가서도 술 한 잔에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술자리 이런 거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좀 심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기재부까지 나서면서 이 중남미 시장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야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들은 2023년 신흥국 시장에서 인도와 중남미를 주목하라. 자, 그렇다 보니까 앞서 인도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집중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남미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랑 벌써 브라질에 투자를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인도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안이에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제일 수혜는 멕시코가 될 거고, 이 멕시코 아래에 있는 중남미까지도 좋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남미가 자원의 보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원이 정말 풍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남미 자원 개발이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똑같다고 생각해요. 바로 어떤 이유입니까? 자금도 없지만 여기에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해드린 것 중에 709 기억나십니까? 이 709가 그때 왜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 일본은 워낙 우리보다 성장이 높았었고 우리가 후진국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수준이었지만, 그 당시 돈도 돈이지만 결국 이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유전을 뽑을 수 있는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못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남미도 거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중남미가 똑같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이 아세안 국가 쪽에 진출을 할 때도 분명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세안 국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보면 진출을 꺼려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성들이 너무 다르고 일을 안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진출하면서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중남미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이걸 낮출 수 있는 대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랑 중남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남미 시장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남미를 우리가 시장을 공략하고 여기 얼마나 투자, 얼마나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투톱 알고 계시죠?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중에 특히 전기차겠죠, 그죠?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에 향후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중남미 지역의 이 자원이 개발하고 이 중남미 관계 MOU 이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남미는 나라가 걸핏하면 파산에 망하기 십상이라 투자하기 힘들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라토리움 선언한 나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2012년에 브라질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대차는 거기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170만 대 이상 팔았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가 가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브릭스 펀드 들라 했는데 들었다 손실 40%를 봤다. 아마 그때 손실 본 거의 대부분이 한 차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브릭스 펀드를 들어간다면 환율을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저 브릭스 국가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항상 한 차익이 나느냐 한 차 손이 나느냐, 이익이 나면 좋은데 손해가 지금까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브릭스 펀드 할 때는 잘 해야 된다. 블라방님, 남미는 애초에 글러먹었어.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고 남미도 저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저는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중남미 관련해서 왜 중남미 이 시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 내용은 어떠셨나요? 자, 오늘도 방송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래님이 사람 고칠 수 있나요? 하는데 저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날씨가 추운데 퇴근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은 내일 또 정확하게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